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PMG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34.65포인트 0.4% 상승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오늘도 좀 상승 마감했다는 거, 그 점이 좀 중요하죠. 어제 우리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좀 밀리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손절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출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강 후약에 음봉으로 보였고 코스닥 지수가 800선을 이탈하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또 미국 증시는 오늘 상승해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나스닥 지수 78포인트 올랐고요. S&P 500 지수 0.52% 올랐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도 오후 들어와서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요 점도 같이 좀 보셔야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지금 제가 이제 선을 두 개 그렸는데 200일 이동평균선 그렸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좀 중시하죠. 아울러서 200일선은 이제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200일 이동평선을 깨뜨리게 되면 이제 침체 국면으로 보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이어졌습니다만은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단기 저항을 보인 모습 직접 차트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보시죠. S&P 500 지수도 200일선을 깨뜨리지 않고 지금 상승세, 반등이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부터. 그러니까 10월 4일부터 미국 증시니까 10월 5일부터라고 봐야겠네요. 이날부터 3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4,400선대는 저항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200일선을 좀 깨뜨렸었죠. 그리고 지금 역시 200일선에서 좀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200일선 깨뜨렸는데 어떤 걸 봐야냐? 가장 미국 그 외신기사 보게 되면 S&P 500 지수를 지수 기준으로 이제 200일선을 가장 좀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나스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NDF에서는 1341원대로 환율은 지금 이틀째 좀 밀리고 있죠. 이틀째 좀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도 좀 주춤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5.54.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 일시적 약세를 좀 보이면서 달러 외에 다른 나라 통화들이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VIX 이 공포 지수가 3.76으로 떨어졌죠. 일단 공포 지수가 크게 오른 다음에 지금 최근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시 이것도 지금 지지선은 16선 정도, 그러니까 최근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좀 형성되어 있고, 자 10년물 국채 금리 4.6으로 2.96% 하락했죠. 왜 떨어졌겠습니까? 이 국채가 상당히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충돌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국채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시장은 올랐고요.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그런 흐름 여기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죠. 아울러서 이제 최근 이제 연준 고위 관리들도 국채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또 전통 아주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준 총재 놨습니까? 상당히 매파론자인데 이 추가 금리 인상 강성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부분도 이제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고 하루 전이었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최근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에 따라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BMO 캐피탈의 벤 제프리라는 사람이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 위반자, 그러니까 연준 뭐 정책 위반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연준 정책 위반자들도 이 최근에 이제 금융 환경이 긴축되고 있는 거죠. 왜 긴축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긴축 환경이 도래한 거죠. 이에 따라서 뭐 추가로 뭐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좀 감소했다. 감소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최근 이제 미국 증시였던 상승.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충돌, 요거보다는 결국은 네, 국제 수익률이 안정을 찾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긴축으로 좀 자연스럽게 긴축이 되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은 어제 투자 심리가 종일 이제 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기사 속속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위축시키는 네, 그런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핵심은 국채 요거다 이거죠. 네, 이 국채 수익률의 하락 여부 요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네, 유가도 국제 유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WTI 원유 선물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파이낸스아웃닷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 4% 오르고요. 오늘은 0.67% 하락,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 이 부분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좀 벌어질지 항시 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10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하고 우리 시장 말이죠. 네. 우리 시장 좀 오늘은 어제 이 전강 후약으로 쭉 음봉이 나니까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장 끝난 다음에 대부분 저 역시 뭐 참 시장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좀 오늘은 좀 우리 시장도 양봉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뒷심을 좀 발휘하는.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도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지.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우리 시장이 상당히 그 탄력적이죠. 근데 또 안 좋으면 뭐 마치 우리가 뭔 일 당한 것처럼 더 많이 밀려요. 어제도 보셨겠지만 일본이나 뭐 중국, 대만, 뭐 그래도 홍콩 이런 쪽 양호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네, 그렇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또 2차 전지 집중적으로 또 공매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 회의 같은 것도 좀 열고 어떤 립 서비스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 네, 금융당국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미국 시장 좀 더 보시죠. 자, 오늘 일단 상승은 이제 요것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시총 1, 2 종목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약보합으로 끝났죠. 네, 어제까지 견고했으니까 구글도 약보합. 아마존과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고요. 반도체 AMD 올랐죠. 반도체는 뭐 오늘장 어제 반도체도 오후장에 뭐 그렇게 밀릴 자리는 아닌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밀리니까 이제 동반 네, 약세로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잠깐 여기서 이거 보실까요?
S&P 500 배분을 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0.59% 소폭 하락. 오늘 일정상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어제 LG전자도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임에 따라서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건 실적이고 예상치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는 주가가 오른다는 거. 자, 반도체 올랐고 그다음에 이번 주 후반에 미국 금융주 실적 있죠.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올랐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가 오늘장 최근 계속 좀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소폭 올랐군요. 자, 넷플릭스 오늘 중역 인사 교체 소식 나오고 한 3.27% 하락 마감했고요. 자, 헬스케어 쪽 1라12 정도 올랐고 어제 올랐던 방산주는 좀 조정.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좀 주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에어비앤비가 2.9% 올랐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여기서 보시죠. 당연히 이제 지수가 오르니까 레버리지 관련 ETF도 좀 올랐죠. 반도체 지수 오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 ETF도 올랐고요. 자, 뭐 대략 좀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기타 이제 보잉도 올랐는데 지난 9월 상업용 제트기 27대 인도 소식에 상승했고요. GM은 이제 파업을 좀 종료했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VMH 루비통 그룹 3분기 매출이 좀 둔화됐다고 그러네요. 고급 꼬냑과 고가 핸드백 등 지출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외신 기사 뭐 다 이런 얘기죠. 미국 시장 상승 배경은 국채 수익률 하락. 이 부분이 이제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됐고 연준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필요 없다. 2%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뭐 지금 충분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3일자에는 이제 오랫동안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약간 한 발 좀 물러난 모습이죠. 자, 넷플릭스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뭐 미국도 지금 다시 코비드 환자가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스크가 정말 도움이 될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뭐 우리나라도 날씨가 좀 갑자기 또 추워지지 않습니까?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죠. 봄하고 가을은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니까 주식시장도 좋지 않지만 또 뭐 주식시장이야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국내 증시.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뭐 앞서 이렇게 다 말씀드렸었죠. 이런 거요. 그러니까 환율과 채권 시장 어제 덤덤했고 이 중동 악재보다는 미국 금리가 관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늘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좀 긍정적이고 어제 좀 너무 과도하게 2차전지 관련주랄지 손절제 물량이 좀 출회됐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제도 이제 마감 브리핑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일단 개인 투자가들께서 이제 손절매에 나섰다는 점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또 이제 개인 투자자께서 최근에 떨어지면서 풋옵션 잡고 기관들은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콜 좀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만길인데 반등을 만길까지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대략 한 2,550부터 2,500까지 계속 팔았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있다. 그래서 한 2,500선대는 단기 매물대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2,500까지라도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어제 코스피가 2,402포인트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이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시가 이후에 밀린다는 거니까 이 매물 부담이 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때리고 매도 물량 나오고 이런 흐름이란 거죠. 특히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일선 회복했다 이렇게 밀린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오늘 급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을 바로 회복해 줄까? 여전히 뭐 캐시 좀 아크죠. 물론 2차 전지 어제 많이 빠진 2차 전지로 매기가 쏠리면 회복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미국 나스닥과 S&P의 일단 지수 흐름을 좀 주시하고 국제 수익률 좀 주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바닥을 좀 하락이 좀 멈추면서 바닥을 좀 잡아가주는지 그 부분을 잘 좀 체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마감 뭐 공시 및 시간을 다니까 보게 되면요.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일단 지금은 전반적인 뭐 시장 심리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 수출 보장 신흥, 우진 프라임, 뭐 LG화학 우선주, 갤럭시 SM 뭐 이런 종목군들 어제장에서 시간에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오팩트, 하이소닉, 뭐 RM2 테크놀로지, 예림당, 덕코디, 뭐 레뷰 코퍼레이션 최근 상장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상승을 좀 했다는 점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뭐 수급상은 좀 어제 안 올렸고요. 일단 깜짝 실적을 발표한 L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보이면서 일단 올랐었죠. 결국은 뭐 믿을 건 실적입니다. 애매한 실적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 주가는 반응을 좀 한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흐름 꼭 잘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오늘 밤 이제 9월 연준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FOMC 의사록이 뭐 여기 이 내용이야. 뭐 계속 높은 수준의 금리를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뭐 추가 인상 가능성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또 나오면서 또 미국 시장에 약간의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 미국 시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61선 저항을 좀 받은 위치다. 그런 위치에서 우리 시장이 오늘 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력한 반등일 것인가 계속 좀 이번 주 추이를 좀 계속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어지럽고 힘든 자리인데 이런 구간 또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S&P 500 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시장은 돌고 돕니다. 주가 계속 하락할 것 같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는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우리 시장도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잘 이겨내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